자, 이번 시간에는 실질적으로 이제 매개 효과가 어떻게 분석이 되는지, 그리고 그 결과를 어떻게 해석하는지, 그거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데이터는요, 삶의 태도, 애티튜드가 있고, 그 다음에 효능감, 이피커스가 있고, 행복감, 해피니가 있습니다. 세 가지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 매개 효과 분석은요, 제가 이전 영상에서 설명해 드렸듯이 단순 효과, 단순 회귀 분석, 그리고 다중 회귀 분석의 이 합체이기 때문에 이 회귀 분석으로 가셔가지고 분석을 이루어져야 되고요. 그러면 첫 번째 화면이 뜨고 베로닌 케니의 3단계 중에 지금 1단계를 할 겁니다. 1단계는 뭐냐면 독립변수가 종속변수에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영향력을 미치는지 안 미치는지를 살펴보는 부분이기 때문에 여기에서 종속변수는 해피니스로 가고요. 그 다음에 독립변수는 애티튜드, 삶의 태도가 되겠죠. 자, 그 다음에 확인을 누르면 이런 식의 화면이 뜨는데요. 첫 번째 결과창에는 독립변수와 종속변수가 무엇인지를 나타내주고요. 자, 두 번째 이 모양 요약에는 이 삶의 태도가 행복감을 도대체 어느 정도 설명하는지 R제곱, 즉 결정 개수값을 보여주죠. 그럼 약 0.137로 나와 있는데요. 이 얘기는 삶의 태도가 행복감을 약 13.7% 정도 설명을 한다는 뜻이죠. 자, 그리고 이 분산분석 영역을 보면은 삶의 태도가 행복감을 통계적으로 유의미하게 설명하는 변수냐 아니냐를 살펴보면은 유의 확률 값이 0.05보다 작기 때문에 이 삶의 태도는 행복감을 유의미하게, 통계적으로 유의미하게 설명하는 변수다라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지금 이 분산분석 결과에서는 삶의 태도가 행복감을 통계적으로 유의미하게 설명한다고 했는데, 그렇다면 어느 정도 유의미하게 설명을 하는지를 살펴보기 위해서 바로 밑에 있는 회귀 개수를 살펴볼 필요성이 있죠. 자, 애티튜드는, 즉 삶의 태도는 행복감에 영향을 미치는데 어느 정도 미치느냐? 0.751, 즉 0.751 정도 영향을 미치고요. 그리고 정적인 영향력을 미칩니다. 그리고 T값하고 유의 확률 값을 봤더니 T값은 보통 1.960보다 크고 유의 확률은 0.05보다 작기 때문에 이 삶의 태도 변수는 행복감에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영향력을 미친다라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거를 회귀식으로 표기하면 이런 식으로 표기할 수가 있죠. 35.960 플러스 0.751, 그 다음에 삶의 태도가 되겠죠. 그래서 삶의 태도가 1단위 증가할 때 행복감은 0.751씩 증가한다라고 해석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베로닌 케니가 제시한 2단계에 대해서 한번 살펴볼 텐데요. 2단계는 뭐냐면 바로 독립변수가 매개 변수에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영향력을 미치는지 또는 그러지 않은지 살펴보는 영역입니다. 보시면은 똑같은 회귀 분석이고요. 자, 이런 쪽에서 종속변수가 행복감에 들어가는 게 아니라 매개 변수, 즉 효능감, 이피커시가 들어가는 부분입니다. 그리고 독립변수는 애티튜드, 삶의 태도가 들어가고요. 그거를 확인을 누르면 이런 식의 결과가 나타나죠. 그럼 첫 번째 창에서는 독립변수와 종속변수가 무언지를 보여주는데요. 종속변수는 효능감인데 제가 이거를 명확하게 보여주기 위해서 종속변수라고 쓰지 않고 그냥 매개변수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근데 저 결과 보시면 종속변수는 이피커시, 매개변수를 썼다라는 걸 알 수가 있죠. 그 다음 모형 뇌에 가면 삶의 태도는 효능감을 약 11.9% 설명한다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밑에 이 분산분석 영역을 가면은 삶의 태도는 효능감을 통계적으로 유의미하게 설명하는 변수라는 것까지 보여주고 있죠. 그러면 어느 정도 설명을 하느냐를 봤더니 삶의 태도는 효능감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그리고 그 긍정적 영향력은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영향력을 미친다라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T값과 이 유의 확률 값을 보면 T값은 보통 1.960보다 크고
유의 확률은 0.05보다 작기 때문에 통계적으로 유의미하다라고 볼 수가 있고요. 그리고 이 비표준화 계수의 0.605를 보면은 이게 앞에 마이너스 값이 없기 때문에 이 삶의 태도는 효능감에 긍정적인, 정적인 영향력을 미친다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의 회계식으로 보면은 이런 식으로 회계식을 나타낼 수가 있는데요. 이게 보면은 삶의 태도가 1단위 올라갈 때, 즉 삶의 태도, 긍정적인 삶의 태도가 1단위 올라갈 때 효능감은 0.695씩 증가된다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마지막으로 베로는 케니 3단계가 뭐냐면은 종속 변수는 그대로 넣고요. 즉 행복감 넣고 매개 변수와 독립 변수를 두 개를 동시에 다 넣는 겁니다. 두 개를 다 넣어요. 그 다음에 확인을 누릅니다. 그럼 이런 식의 결과가 나타나는데요. 보시면은 독립 변수에 뭐가 들어가는지 변수가 어떠한 변수가 들어가는지 알 수가 있어요. 그래서 독립 변수와 매개 변수가 나타나고 그 다음에 종속 변수가 나타나죠. 그래서 모형 요약을 보면요. 삶의 태도와 효능감, 즉 독립 변수와 매개 변수가 행복감을 약 43.3% 설명한다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분산분석 영역을 보면요. 이 유의 확률이 0.05보다 작기 때문에 이 얘기는 뭐냐면 삶의 태도와 효능감은 행복감을 통계적으로 유의미하게 설명하는 변수다라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은 어느 정도 유의미하게 설명하는지 자세히 살펴보면은 바로 이런 걸 볼 수가 있죠. 이렇게 보시면은 attitude, 삶의 태도는 행복감에 정적으로 영향력을 미칩니다. 역시나 효능감도 행복감에 정적으로 영향을 미치죠. 근데 여기 둘 다 T값과 유의 확률 값을 보면은 전부 다 0.05보다 작지요. 얘기는 뭐냐면 두 변수 다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영향력을 미친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이거 아까 제가 이게 설명을 할 때 어떠한 변수를 통제를 했을 때라고 했는데요. 바로 그 부분이 여기랑 연동이 되는 겁니다. 이게 뭐냐면은 지금 같은 건 다중회귀 분석이기 때문에 자세히 보시면 이걸 하나의 수식으로 나타내면 밑에처럼 나타낼 수가 있어요. 또 이걸 해석하면 어떻게 해석하냐면 효능감을 통제했을 때, 즉 효능감이 같다라고 전제했을 때, 통제했을 때 삶의 태도가 1단위 바뀌면은 1단위 변화되면 증가하면 1단위 증가되면 행복감은 0.34씩 증가된다고 해석하는 거고요. 반대로 삶의 태도를 통제했을 때 효능감이 1단위 증가가 되면 행복감은 0.34씩 죄송합니다. 여기 0.344가 아니고 0.672가 되겠죠. 0.672점씩 증가한다는 뜻입니다. 증가한다는 뜻이에요. 자, 그래서 이걸 하나의 표로 나타내면 이렇게 나타낼 수 있어요. 1단계, 2단계, 3단계. 자, 1단계는 독립 변수가 독립이었고 종속 변수는 종속 변수였어요. 이때를 보면은 비표준화 계수, 표준화 계수 쭉 보면은 하나의 결과책이 나왔고요. 2단계에서 독립 변수는 독립 변수였고 종속 변수는 매개 변수였습니다. 이때 비표준화 계수와 표준화 계수가 나타나고요. 그 다음 3단계에서는 독립 변수에 뭐가 들어가면 매개 변수와 독립 변수가 들어가고 종속 변수에 종속 변수가 들어갑니다. 그래서 이거는 매개 변수가 종속 변수에 영향력을 미치는 영향력이고요. 잠깐만요. 밑에 거는 독립 변수가 종속 변수에 미치는 영향력이에요. 그리고 이 숫자는 아무런 의미가 없는 거니까 꼭 신경 쓰지 마시고요. 제가 이렇게 숫자를 하다가 그대로 둔 것 같아요. 자, 이런 식으로면 1단계, 2단계, 3단계에 대해서 각 단계가 어떻게 영향력을 미치고 그 다음에 그런 것들이 전체적인 모형 자체가 통계적으로 유의미하게 설명을 하는지 안 하는지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이런 식으로 하면 1단계, 2단계, 3단계, 베로는 케니 3단계까지가 끝난 거고요. 그 다음 단계가 뭐죠? 우리가 보고 싶어하는 매개 효과가 통계적으로 유의미한지 안 한지를 살펴보는 게 그 다음 단계예요. 그 다음 단계입니다. 바로 2단계죠. 1단계가 0.751,
자, 0.751, 0.12, 0.365. 이게 1단계입니다. 0.751, 0.12, 0.365. 즉, 독립변수가 종속변수에 영향력을 미치는 개수예요. 보시면은 0.751, 0.110, 0.369. 그대로 써있죠. 요 부분을 여기다가 그대로 집어넣습니다. 자, 2단계는 독립변수가 매개변수에 미치는 영향력이에요. 그러면 비표준화 개수의 회귀개수가 0.605, 표준오차가 0.104, 베타값, 표준화 개수가 0.345예요. 즉, 2단계 요 값을 그대로 써줍니다. 자, 그리고 3단계에서는 독립변수와 이 매개변수를 동시에 집어넣어서 이 y를 본단 말이에요. 종속변수에 본단 말이에요. 그래서 b, 즉 매개변수가 종속변수에 미치는 영향력이 되겠죠. 이 부분이. 그러면 0.672, 0.659, 0.580. 그 다음에 매개변수가 종속변수에 미치는 효과. 그 다음에 통제했을 때, 매개변수를 통제했을 때 그 독립변수가 종속변수에 미치는 영향. C-. 그 보면은 바로 이 부분이 되겠죠. 이 부분을 지금 1단계, 2단계, 3단계, 4단계에서 여기다 다 이렇게 입력을 하면은요. 이런 식의 결과가 나와요. Indirect effect. 즉 이거는 뭐냐면 간접 효과, 즉 매개 효과예요. A와 B를 했던 간접 효과는 0.407이 나오고 소벨 테스트 검정은 G. 저 보시면 알겠지만 바로 여기서 얘기하는 이 G값이, 이 G값은 보통 표준 정규분포이기 때문에 이런 정규분포를 가정한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이 G값이 5.181이 나왔기 때문에 통계적으로 유의미하다고 볼 수가 있죠. 그래서 이때의 유의 확률이 0.000 나왔으니까 0.0보다 작죠. 그래서 간접 효과는 통계적으로 유의미하다예요. 자, 근데 이건 뭐냐면은 아까 이 x라는 변수가 y에 영향을 미치고요. 또 하나는 이 m이라는 변수와 x라는 변수가 있고 그 다음에 이걸 동시에 이렇게 봤단 말이에요. 동시에 봤어요. 지금 이건 뭐냐면은 x가 y를 설명하는 경우에 있어서, 즉 독립변수가 종속변수를 설명하는 그 설명력에 있어서 매개 효과, 이 m이로 쓰는 이 매개 효과가 도대체 어느 정도 설명을 하느냐. x가 y를 설명하는 이 전체 설명력에서 이 매개 효과가 도대체 어느 정도 설명하느냐? 즉 54.2% 정도 설명한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매개 효과가 상당히 크다. 즉 통계적인 유의미성 풍부가 아니라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거는 지금 제가 이 전체적인 과정은요. 이 전체적인 과정은 엑셀 시트가 있는데 소벨 검증을 할 수 있는 엑셀 시트가 있습니다. 엑셀 시트가 있는데 그 엑셀 시트는 어떻게 찾으시냐면 여기에서 찾으시면 돼요. The spreadsheet written by Jason Beckstead, University of South Florida, March 2009. 요걸 검색을 하시면 이 엑셀 시트를 받으실 수 있으실 거예요. 받으신 다음에 제가 지금 보여드린 것처럼 하나하나 입력을 하시면은 소벨 검증은 아주 쉽게 하실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걸 마지막으로 이제 정리를 하면 이런 식으로 정리를 할 수 있겠죠. 1단계 통계적으로 유의미하다, 2단계 토익이 유명하고, 3단계 유명하고. 근데 마지막으로 소벨 검증을 해봤더니 간접 효과가 통계적으로 유의미해서 이거는 부분 매개 효과가 있을 것으로 볼 수 있다라고 해석이 가능합니다. 해석이 가능해요. 그래서 최종적으로는 모형을 이런 식으로 볼 수가 있죠. 그래서 요 검정깨치라는 거는 최초에 삶의 태도가 행복감에 미치는 영향력이고요. 그 다음에 삶의 태도가 효능감에 미치는 영향력은 0.455고, 그 다음에 효능감이 행복감에 미치는 영향력을 0.580이고요. 그 다음에 삶의 태도와 효능감을 동시에 집어넣었을 때 나타나는 게 바로 삶의 태도가 행복감에 미치는 영향가 0.169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보시면 알겠지만 확실히 이 부분이죠. 이게 C-고 이게 C죠. 그러면 C가 확실히 C-보다 크죠, 설명력이.
근데 여러분들이 만약에 논문이라든지 이런 데다 투고를 하시려면은 이런 식으로 결과를 제시를 해서 투고를 하시면 되겠죠. 근데 유감스럽게도요, 이 엑셀 같은 데서는 이 소베 엑셀이라든지 제가 아까 알려드렸던 인터넷 사이트에 가시면은 이 간접 효과를 소베 검증이라든지 다양한 그 기법들로 할 수 있는 걸 보여주는데 유감스럽게도 이 부트스트래핑으로 하는 방법은 제시해주지 않습니다. 제시해주지 않아요. 부트스트랩으로 제시해주는 방법은 뭘로 볼 수 있냐면 바로 프로세스 매크로라는 게 있어요. 프로세스 매크로를 쓰면은 지금까지 이전 영상에서 제가 설명드렸던 조절 효과와 매개 효과를 이렇게 다양한 방식을 통해 가지고 복잡한 경로를 통해서 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래서 다음 영상에서는 프로세스 매크로를 통해 가지고 어떻게 조절 효과와 매개 효과, 특히 집중적으로 이제 매개 효과를 가지고 어떻게 이 프로세스 매크로를 활용하는지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상으로 이번 영상 마치도록 하겠습니다.